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네,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는 연휴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뭐 관심 종목,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재료, 이런 부분 같이 좀 체크해드리고자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봅시다.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 말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가 10월 달에 방안을 추진을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학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조금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좀 같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중왕이 외교부장 내달 방안을 추진을 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펜이 되네요. 네. 중국 대중 소비주들 흐름도 좋고 엔터주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엔터주들 화장품 관련주 뭐 면세점 등등등등 뭐 흐름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가 방안 추진하는 부분이 취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대중 소비주들 쪽으로 10월 달에는 한 번쯤 순환매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로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뭐 보자면 이츠환불도 있고요. 네, 이츠환불도 있고 뭐 코스맥스, 뭐 YG엔터, 뭐 아모레퍼시픽, SM라이프 디자인 이 정도 봤는데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츠환불이 좀 대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상승폭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어요. 네. 이츠환불은 상승폭의 길이가 이제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조정폭도 다 나와줬고 조정폭이 나와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되돌린 구간에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차트가 무너진 거거든요. 네, 시장이 무너져서 차트가 무너졌다. 그래도 명실상부 이 대중 소비주들 쪽에서는 이치환불하고 코스맥스가 항상 대장 주도주급으로 움직여줬다라는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싼 놈이죠. 10만원짜리 주식이네요. 이 조정 구간이 조금 나와줄 때 잡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이 12만 원이라는 요 가격대가 하나의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하나로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결국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10만 원까지 이 11만 원 선까지 추가 조정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잡아 보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주식은 뭐다? 눌림 매수, 음봉 매수, 양봉 매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타당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엔터주들 쪽으로는 사실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YG 엔터, YG 플러스 다 있는데요. 저는 이제 YG 쪽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트레이딩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기도 한데 단기 매매, 단기 이제 단타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공략 정도는 유효하다. 뭐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죠. YG 플러스에 관련된 모멘텀도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렇죠? 블랙핑크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근데 뭐 제가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YG 관련된 주식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표이사들은 별로거든요. 대표이사님은 좀 별로신데 이 본 사업 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엔터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을 다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재도약을 해주는 게 이제 YG 엔터 쪽이에요. 네. 저는 이런 주식들을 좋아합니다. 왜? 어려움을 극복해주고 헤쳐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약해주는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왜 엔간치 이제 호재가 있는 주식들보다 그 상승 탄력이 더 강해요.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YG 플러스예요. 그리고 YG 플러스 안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부문 진행하다가 다 망했죠. 네, 다 망했어요. 근데 그런 사업 부문을 다 접었습니다. 접으면서 이 엔터 쪽에 치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지금 창출을 해내고 있는 게 YG제 그룹 관련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소비주들, 뭐 이츠환불, 코스맥스, 뭐 YG 엔터, 뭐 YG 플러스, 아모레퍼시픽도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먹는 것보다 안정을 더 추구를 한다라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주식이 아모레퍼시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죠.
YG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봐볼 만한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시장에서 참 지금 핫하고 트렌디합니다. 상당히 트렌디한데요. 봅시다. 이건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오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2022년도까지 정밀도로 지도 2만 킬로미터 구축을 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좀 앞당기겠다. 뭐 이런 뉴스가 조금 나와줬습니다. 자율주행도 하나의 트렌드예요. 네, 하나의 트렌드여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 관점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은 약한 테마였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은 테마 자체가 상당히 약해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테마는 상당히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유동성 장세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네, 유동성 장세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력 자체가 발전이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뉴스도 조금 있었죠. 어떤 뉴스였죠? 테슬라 한 달 내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겠다 라는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즉 한 달 모멘텀의 길이 자체가 한 달 정도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체크 포인트 하나 잡아야 되는 게, 그래 모멘텀은 살아있어.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테슬라의 현 주가 흐름은 그럼 어떤데? 라고 물어봤을 때 테슬라는 비중 축소 의견이 요즘 들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3분기 출하량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중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우려감이 조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본 주가는 약한데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와 이슈는 상당히 지금 현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부분 좀 체크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자율주행은 딱 3개 정도만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는 덤 이동. 저는 증거금 100%짜리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증거금 100%짜리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관심 종목으로는 보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왜? 대장이니까. 네. 대장급으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요 날이었어요. 9월 24일. 9월 24일 날이 이제 기준점으로 잡으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섣부르게 이 9월 24일 가격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2,800원, 뭐 2,400원에서 2,800원 요 가격대는 이제 섣부르게 안 줘요. 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월요일 날 보나마나 갭 상승을 상당히 크게 띄운 다음에 여기 바로 뭐 이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여기서 음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조정을 주고 갈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지금으로서는 뭐다?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 지금 더 미동입니다. 네. 여기 4,000원에서 이 4,500원을 어떻게 돌파해 주냐에 따라서 뭐 추가 상승 구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단타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단타가 내 주력 매매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부분이겠죠. 자율주행 모멘텀은 10월까지 살아있으니까 보다 이런 종목군들도 명확하게 뭐 일봉상 음봉을 그려주면서 딱 조정 구간이 확실하게 잡혀졌을 때 뭐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박스권이라고, 만약에 단기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나 뭐 한 3,000원, 3,200원 정도 매력 있는 가격 되겠다. 그럼 이런 가격대에서 내가 단기 매매로 트레이딩으로 뭐 1차 공격적으로 잡겠네. 2차 관점으로서는 뭐 그 다음 전 박스 구간인 뭐 2,800원 구간에서 여기서 뭐 이분할을 잡겠다. 뭐 이런 전략과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율주행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을 만한 테마다라는 점까지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 10월 동안은 그 다음에 뭐 라닉스인데요. 라닉스가 이제 내일 올라가게 되면 그 상장 이래 최고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가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매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물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매물대가 없다는 건 얼마만큼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차익 매물의 욕구도 같이 나와줄 수 있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라닉스 또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트레이딩 영역에 이제 들어가겠죠.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뭐 기준점이라고 뭐 잡아보자면 뭐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이었었던 뭐 18,1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조정이 나와주면 아마 10,000원이라는 심리적인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을 이제 형성을 해주면서 요 아래에서 이제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 10,000원 부근에서 아마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갭상승이 나와주고 올라간다고 해도요, 지속 그 어떤 종목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주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조정폭과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주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정고점 부근이 뭐 1,400원, 10,000원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인간의 심리상 이 10,000원이라는 선을 깬다고 해도요, 여기서 깬다고 해도요, 이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왜? 심리적인 구간에 있으니까 10,000원을 섣부르게 이탈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포들도요,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는 이런 가격대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가격대 위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투심을 살려줘야 되니까. 투심이 죽는 종목군들은요, 죽습니다. 자, 자율주행은 뭐 더미동, 뭐 라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요, 이 종목도 뭐 역사적 신고가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신고가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3등 주자예요. 네, 후발주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에 잡느니 그냥 눈 딱 감고 대장주를 차라리 사는 게 더 이제 단타 관점에서는 언제나 죽어도 대장에서 죽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볼만한 이슈는요, 이 K 뉴딜 지수 관련된 걸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뉴딜 펀드로 ETF 경쟁력을 좀 강화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10월 7일이에요. 네. 10월 7일을 아마 기준점으로 이게 나올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면요, 뭐 기관들이 이제 꾸준히 이 일부 종목군들을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종목군들을 사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K 뉴딜 지수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이제 허브경제 TV에서 따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을 좀 보신다면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IG죠. BBIG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쪽인데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커도 동일한 돈이 들어가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군들 공략을 해야지 그래도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탄력적이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우리가 봐볼 만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V 토론 승자 바이든 37%, 트럼프 21%. 이제 미 대선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 바이든 쪽이 바이든이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이런 토론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바이든 관련주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바이든 관련주들은 인맥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인맥주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 종목 인맥주는 뭐 없잖아요. 한성기업이라고 있는데 한성기업 사실 실체가 있네요. 사실 뭐 정치 테마에 이유를 안 따지는 건 맞는데 이 한성기업도 이렇게 추세상은 하락에 있는데 이 추세상을 되돌려주는 이 되돌림 구간이 나와줍니다. 이런 되돌림 구간이 나와줄 때 정치 테마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요. 네. 정치 테마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아직 정치 테마의 그런 부분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이 대한민국 정치 테마 관련주들 또한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 테마가 뭐 주식의 백미죠. 네, 이제 시작하는 주식들 많습니다. 네. 거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들 뭐 한성기업 봐야 되는데 인맥주는 뭐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안전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정책주들이거든요. 정책주들이 정말 중요해요. 뭐 정책주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린 뉴딜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요 뭐 이제 풍력 쪽이 있고요. 아니면 태양광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쪽, 뭐 전기차 이쪽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면 뭐 풍력 쪽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은 뭐 두산중공업, 뭐 CS 윈드, CS 베어링, 뭐 유니슨 다 있잖아요. 원래 본 대장이 유니슨이었어요. 본 대장이 유니슨이었는데 지금 뭐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CS 베어링이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렇게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상승폭 하락폭, 왜냐하면 상승폭이 긴 종목군들은요, 이 하락폭도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버티지 못하고 아마 나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린 뉴딜 관련주들 죽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장주들에서 가치주로 움직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의 조정폭이 상당히 크긴 해요. 상당히 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실수혜를 받는 요런 테마가 준다?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린 뉴딜은. 네, 테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폭은 더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주들 이 정도만 좀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굳이 또 보실 필요 없어요. 태양광이라고 하면 뭐 하나솔루션은 사실 한화의 악재가 있잖아요. 니콜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트레이딩에 고려하는 건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유니테스트, 윌링스 이 정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보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테스트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이번 되돌림 구간에서 잘 올라가면 신고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로 보자면 우수 AMS 이렇게 올라오는 주식들이 전형적인 작전주거든요. 예. 이때부터 봤는데 제가 이 우수 AMS는 요때부터 보고 있었어요. 요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너무 공격적이게 올라가는 주식이어서 매매하기가 어렵죠. 근데 요렇게 5일선 타면서 고가놀이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매도 타점을 잡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거 언제 매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5일선 쭉쭉 타고 올라갈 때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런 피레침에서는 이런 고가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걸 계속 존버하다가 두들겨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장대 음봉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작전이 종료가 되는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정말 이제 작전 종료돼가지고 두들겨 맞는다라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심자분들한테는 좀 어울리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JNK 히터, 뭐 일진다이아, 전 개인적으로 뭐 JNK 히터, 일진다이아, 현대차 이 정도가 좀 매력이지 않나요? 현대차 좋지 않아요? 탄탄하지 않습니까? 탄탄합니다. 예, 현대차 탄탄해요. 물론 목표 대비 수익률은 적을 수는 있는데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 거죠. 뭐로 먹어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으로는 뭐 알루코, 삼성 SDI,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글쎄요. 뭐 매매할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뭐 이걸 2차전지까지 다시 지금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일 요번 연휴 때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뭘까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이번 당시 몸 안 좋았지만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 트럼프 렘데시비를 두 번째 투약 중에 있다. 주치의 호전 중이라는 이슈입니다.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요. 트럼프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원료로 제공하고 있는 파미셀이 제일 유명한 종목군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파미셀에 대해서 느끼는 게 파미셀 진짜 정말 무거워요. 여기가 나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여기에 아마 진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몰려 계실 거예요. 25,000원 여 가격대까지 이게 큰 틀 안에서 결국 움직이는 하나의 그냥 박스권이거든요. 여기서 이쪽에서 제가 파미스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이평선 깨트리면서 매집해가지고 끌어올리고 여기서 팔아먹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가 팔아먹은 구간이 된 거예요. 이 가격대는요 어느 정도죠? 25,000원 가까이 갭 띄우고 나서 음봉으로 내려 꽂은 건 이건 팔아먹은 겁니다. 네. 이것도 팔아먹은 거고요. 매집봉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가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 좋아. 뭐 관련주들 움직인다고 해도 이 위에 시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좀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ST팜도 좋죠. 고가놀이식으로 쭉 파동 타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군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맥스로텍까지 맥스로텍 이런 종목 시가 매팅으로 뽑아놨는데 이게 아마 뭐였더라? 이렇게 연휴간 이슈가 좀 터지면서 갭상승을 좀 크게 띄워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원래 이런 종목군들이 갭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쭉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갭이 너무 높게 떠버리면 이 갭 상승 부근부터 쭉 팔아먹은 다음에 여기 하방에서 다시 잡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인지하시면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램데시비로 관련 주들 시장에서의 모든 관심과 주목이 다 쏠려요. 네, 모든 관심이 다 쏠리기 때문에 갭이 크게 되면 팔아먹는다라는 그런 관점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갭 뜨고 호재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쭉 치고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테이크 플래닝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련주들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괜찮아요. 뉴스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뉴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뉴스가 사라졌네요. 이 테이크 플래닝 관련주들이 그게 로피나비르 그리고 클로로킨보다 이제 10배에서 20배 가까이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연제약, 명문제약,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회사들이 뭐 일동제약, 듀오백, 대용제약, 영진약품 이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연제약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조금 더 크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문제약 또한 괜찮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명문제약은 끼가 넘치는 종목으로 좀 유명합니다. 끼가 넘치는 종목군으로 유명하는데 아마 시간에 5% 정도 올라가지고 갭상승 나와준 이후에 보여주는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겠죠. 꼬리를 달고 치고 올라가줄지 아니면 이렇게 쭉 해서 음봉으로 내려 꽂은 다음에 조정 기간 깊게 주고 올라갈지 좀 판가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시가 위치하고 호가창을 보면서 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뭐 이 정도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안전빵으로 매매하겠다. 뭐 그렇다면 뭐 듀오백 같은 종목군들도 괜찮죠. 이 듀오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몇 번 실전 트레이딩을 좀 했었었는데 이게 그 상대적으로 거래가 터지기 전에는 정말 지루해요. 이런 종목군들 정말 지루하고 꼬리도 많이 달아가지고 이게 개미 털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일동제약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명문제약 같은 종목군들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딩 진행을 할 때 거래대금도 탄탄해요. 3,500억이거든요. 저는 거래대금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거래대금도 탄탄하기 때문에 명문제약, 뭐 이연제약 요 정도만 관심 종목 두지 않을까. 이 아래 하방 종목군들은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두고 후발주자니까 언제나 주도주와 대장주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더라도 주도주에서 죽으면 한 번에 죽지 않는다. 라는 관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재료 브리핑을 좀 해드렸어요. 다음 주 그리고 10월달에 좀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군들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리뉴얼도 다 끝나가지고 이제 기존에 하던 부분이랑 좀 합병을 해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경제팀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사랑해주시는 만큼 좋은 더 고퀄리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